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2월 1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2월 16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나무가 아니라 숲을 바라보는 그러한 고민을 한번 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2월 16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1%대 이상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26, S&P 500이 1.38, 나스닥이 1.78% 하락했는데요.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1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2월달 돌아서 2월 초에 발표했던 고용지표 좋았고요. 거기다가 2월 14일 날 발표된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덜 둔화됐습니다. 고용도 좋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덜 둔화됐고 이거 연준이 금리 인상 멈추지 않겠는데 라는 그런 의심이 이날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을 보면서 3월 달에 25bp 인상하고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할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전환되면서 하락한 거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몇 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된다라는 이론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000명 감소해서 19만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기준선이 30만 명이고요. 30만 명 이하면 고용이 괜찮다. 30만 명 이상이면 어이구 고용이 안 좋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매우 일단 수치적으로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2월 초에 발표된 1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무려 51만 명이 증가가 됐고요. 최근 들어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기준선 30만 명을 한참 밑에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고용이 엄청 좋아서라기보다 인간의 심리가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러한 우려감에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미쓰리의 주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1월 달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감원을 시작했습니다. 10,000명, 18,000명, 6,000명 이렇게 대규모 감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이제 다시 상승 모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예상치는 0.4%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거죠. 자, 12월에는 0.2%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 1월 달로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은요. 1월 달에 12월 달 지표가 발표가 되죠. 1월 달에 초에 발표된 고용지수 여전히 좋았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1월 달에 발표한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폭이 0.6이었습니다. 게다가 1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오히려 0.2% 하락했죠.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부터 많은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야, 드디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혔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했으니까 2023년도 첫 번째 금리 인상 25bp 하고 연준의 목표가 인플레이션 2%라고 했으니까 한 3월 달에 25bp 한 번 정도만 더 하고 올해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하겠구나. 그렇게 쭉 동결로 유지를 하다가 하반기에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엄청 실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제로금리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었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혹시 올해도? 라는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으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좋지 않을 거라고 1월 효과 없다고 했던 1월 달 증시가 좋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2월 달 들어와서 분위기가 좋지 않죠. 3월 달 FOMC 회의가 아직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2월 16일 목요일 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회의에서, 그러니까 1월 달 회의죠. 지난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의 강력한 근거를 봤어. 지금 뭐 벌써 이 시점에서 3월 달 얼만큼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 금리 인상 폭을 언급하기는 좀 이르긴 한데 무조건 25bp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요. 나는 있잖아. 1월 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많은 투자자들이 아유 망했네 망했어. 젠장.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하겠네. 아니면 50bp로 바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면 그러면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하고 5월 달에 또 25bp 금리 인상 하겠네 젠장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날 발언을 한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와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요. 2023년 올해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작년에 연준이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했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9%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그만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일 수도 있지만 약간 성향을 보면 작년 연준 위원들은 대략 성향이 매파적인 성향으로 구성이 됐었고요. 올해는 중도 성향의 연준 위원으로 교체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나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투표권도 없는 주제에 내가 1월 달에 50bp 주장했다고 했잖아. 난 1월 달에 50bp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이 두 연방은행 총재 발언만 들으면 벌써 이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게 되는 거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와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왜 이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투표권도 없는 주제에. 주식시장을 띄우지 않는 겁니다. 굳이 주식시장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시장을 막 그냥 이렇게 흥분시켜서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죠?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12월 지표들을 보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거고 더 나아가서 인하할 거라는 그런 뜬구름 잡는 희망에 부풀어서 자꾸 인플레이션을 띄우려고 하니까 시장에다가 찬물을 계속 끼얹으면서 흥분하지 마 이렇게 니네가 흥분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갈 거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야이씨 망한다 망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계속 시장에다가 독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1월달 FOMC 회의에서 모든 연준위원들이 투표권이 있는 연준위원들이 25bp 금리 인상 만장일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표권이 없는 연준위원들이 내가 1월달에 50bp 주장했다니까 50bp 금리 인상의 강력한 근거를 봐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투자자들이 식겁하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평정심, 냉정함, 객관성, 이성적인 마인드입니다. 자, 제가 2023년 연방은행 준비제도 금리를 결정하는 위원들의 스타일이, 성향이 중도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시장에 계속 독서를 퍼붓고 있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독설이었어요. 저는 빵 터졌습니다. 야, 투표권도 없는 주제에 50bp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지? 근데 알고 봤더니 투표권이 없어. 왜 그랬을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미쓰리 어떻게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도 다시 상승이라기보다 둔화폭이 이렇게 좁아지고 있으니 이거 혹시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 안 잡히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작년 연말에 미쓰리는 1월달 25bp 금리 인상을 끝으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라고 했죠. 거기에 대한 근거로 1월달 25bp 금리 인상을 끝낸 다음에 3월달 FOMC 회의 때까지 우리는 2번의 경제 지표를 확인합니다. 2번씩. 고용 지표도 1월달, 2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도 1월달, 2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도 1월달, 2월달. 소매 판매도 1월달, 2월달. 그리고 다른 모든 경제 지표들, 주택 지표라든가 뭐 소비자 심리,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모든 경제 지표를 2번씩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2번의 그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3월달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달 주식시장이 까다롭다라고 전망했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인플레이션의 둔화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왜?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아직 3월달 증시 전망을 내놓긴 좀 어렵지만 2월달에 살짝 지표들이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심리가 큰일 났네, 끝났어. 3월달까지 금리 인상 할 줄 알았는데 5월달까지 가겠네. 어쩌면 뭐 6월달까지 금리 인상, 올해 상반기 계속 금리 인상 하겠네, 이런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죠. 공포는요, 물에 독을 푼 거와 똑같습니다. 굳이 물에 독을 풀지 않아도 그 물에 독을 풀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물을 못 마시죠. 그래서 다 말라 죽죠. 그것처럼 아직 시장에서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한 달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뉴욕 증시 1%대 이상 세게 하락했고요. 자,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 100%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3월 달에 발표되는 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와 2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다시 둔화될 거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 둔화폭을 더 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월 달 연준의 금리 동결을 생각하고 있고요. 경제 지표가 게다가 둔화되는 모습이 이제 극명하게 보이면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면 미국 경제가 큰일 나겠다. 미국 경제가 아니더라도 당장 대한민국 신혼국 작살나겠다. 뭐 이러한 심리가 작용이 되면 뭐 미국 연준이 대한민국을 생각해 주는 건 아닙니다만, 야, 우리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하면 이거 신흥국들 아작나겠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오겠는데, 이런 걱정을 오지랖 넘게 해주면서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되게 뜬금없긴 한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 지나가면 제 말이 맞더라고요. 뭐 여하튼 이번엔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좀 보고 있는 건 뭐였냐면 2월 16일 목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 아침에 끝난 뉴욕 증시가 장중 하락하다가 종가의 반등을 성공했죠. 그런데 다우지수, S&P, 나스닥이 1%대 미만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한 이유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 소매 판매가 잘 나왔으면 사실 이거 금리 인상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락했어야 되는데 장중에 하락했다가 살짝 심리가 그래도 소매 판매 잘 나왔네. 미국 경제 괜찮네. 이렇게 심리가 바뀌면서 전환되면서 반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반등에 비해서 대한민국 목요일 증시가 이상하리만큼 상승했습니다. 제가 시황을 보는 여러 가지 그 지표라든가 이런 움직임 중에 시장이 약간 저질장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우선주들이 막 상한가 가고 이럽니다. 제가 그 시황을 보는 그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특정 이런 테마가 올라가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마치 목요일 날 뉴욕 증시는요, 목요일 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약간 그런 모습, 인위적이고, 의도했고, 뭔가 발악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전 느껴졌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하게 움직였다라는 점, 그리고 그 제가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종목들이요, 정말 그 한 종목 한 종목 모두 다 뭐 지수라든가 이런 모든 시황의 어떤 움직임과 같이 그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안 갈 수 있고요. 시장이 안 좋거나 시장이 횡보할 때 오히려 잘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이 좀 되게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이상하다라는 것이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불쾌한 느낌입니다. 되게 인위적이고 뭔가 하여튼 별로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2월 16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금요일 증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자주 언급해드리는 그 문구가 이런 거죠. 여러분, 주제 파악합시다. 자, 2월 16일 목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올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른 이유는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주제 파악 못하고 막 흥분했는데 눈 떠보니까 막 다시 뉴욕 증시 하락하고 있고 막 다시 대한민국 주식시장 다시 떨어지고 막 이런 분위기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금리차, 그리고 지금 전개되는 어떤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거라는 이런 공포감이 금통위를 자극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레고랜드 김진태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대우건설이 440억 원 날리면서 울산 주상 복합 사업에서 손을 댔죠. 얘네가 왜 그랬을까요? 레고랜드가 김진태 사태가 불러일으킨 어떤 후폭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시키고, 그리고 어떤 그 통신주 뭐 이런 것들한테 압박하면서 언뜻 보기에는 서민들 그냥 막말하겠습니다. 개돼지가 봤을 때는 우리 윤석열 잘한다, 뭐 금리 낮춰주고 통신비 인하시켜주고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뭔가 인위적으로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오너가 강압과 어떤 뭐 좀만 더 말 안 들으면 연병 압수수색할 거야 이런 위협으로 시장을 억누른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고요. 나머지 토요일 방송에서 요 이야기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